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괴사라는 게 있고 효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괴사는 괴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괴는 보면 이제 효가 6개가 모여서 되는 거거든요. 괴 전체를 말할 때 괴사라고 그러고요. 효사는 6개, 즉 각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흔히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요. 괴사와 효사를 이어지는 걸로 봐요. 아, 괴사가 전체를 말했고, 아, 효사는 각 부분적으로 보충 설명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괴사는 별도고요. 효사 별도예요. 즉, 괴사는 문왕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효사는 주공이라는 분이 썼대요. 즉, 저자가 다릅니다. 간혹 괴사의 의미와 효사의 의미가 일치되는 수도 있어요. 같은 수도 많죠. 그런데 다른 수도 맞습니다. 다른 수. 서로 다른데 그걸 어거지로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를 빚겠죠. 그래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괴사는 문왕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효사는 주공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게 각각 조술된 거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책을 볼 때는 괴사 다음에 각각의 효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괴사는 전체를 설명하고 효사는 각 부분자로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다 보니까 오류를 빚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은 강조할까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수가 많거든요. 지천택계를 보면요. 전체를 보면은 위에는 곤괴가 있고 밑에는 건괴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건괴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좋고요. 곤괴는 밑에다 밖으로 나가.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예전에 매근한 중앙 요직을 중심이라고 그러고 변방을 외직이라고 그랬어요. 내직과 외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즉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핵심은 중앙본부니까 내직이고요. 저기 변두리에 있는 거는 외직이라고 합니다. 즉 건괴는 양이기 때문에 군자를 대인을 의미하고요. 곤괴는 의미의 모임이니까 소인을 의미해요. 즉 대인들이 내직으로 들어오고 즉 청와대 핵심으로 들어오고 소인들이 외직으로 나가면 나라가 태평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다시요. 나라가 태평해지고 잘 되려면요. 내직 즉 중앙 핵심의 대인, 군자가 점령을 하고 소인배들은 밖으로 쫓아야 돼. 왜? 힘 못 쓰는 데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반대로 소인들이 내직, 중앙 핵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엉뚱한 식으로 흘러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앙 요직을 군자가 차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승패가 달려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지천택계를 괴사를 전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효사를 볼 땐 얘가 달라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거는 괴사를 말하는 거예요. 괴사를 볼 때는요, 자, 보겠습니다. 태는 소왕코 태내하니 기라야 형아니라. 지천택계는 소인배들이 밖으로 나가고 대인이 안으로 들어오니 길하여서 형통하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소인배들은 외직으로 내쫓고 대인들, 군자는 청와대 핵심으로 들어오니 나라가 길하고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요거 이제 그 해석을 잠깐 본 거고요. 반면에 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초구는 발모여라 이기위로 정인이 기라리라. 초구는 발모여라. 띠예요. 띠를 뽑는 것 같다. 띠라고 하는 거는요. 풀과 같은 건데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뽑으면 다른 거가 덩달아 뽑혀 나오는 그게 띠의 특징이거든요. 마치 초구는 띠를 뽑는 것 같더라. 그 무리로서 같은 무리로서 한꺼번에 같이 나아가니 길하다. 자, 여기서는 오히려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제 해석을 잠깐 봤고요.
다시 보면은, 자, 전체로 봤을 때는, 요, 군자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효사에서는 어떻게 돼? 초구는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자, 다시. 괴사로 볼 때는 이 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는데 효사로 볼 때는 초구가 나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오고 나가 정반대잖아요. 근데 다 맞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요 용산이씨라는 분이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볼게요. 용산이씨왈 괴는 이기교하니 자상이 하야오 효는 위승하니 자하이 상야라. 용산이씨가 말하기를 괴라고 하는 건 괴사는 기가 교감되는 곳을 하네. 기로서 서로 기가 교감되는 거래요. 기가. 사실 하늘이 어떻게 아래에 있겠습니까?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 세상 개벽장 땅이 어떻게 위에 있겠어? 말이 안 되죠. 땅은 밑에 하늘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기의 교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지천택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는 진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로서 교감하는 걸로는 것이니 위로부터 아래는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온 거다. 이 건괴가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효라고 하는 거는요. 위치로서 지위로서 위치로서 올라가는 것이네. 효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생기는 거야. 이 초요, 이요, 삼요, 사 이런 밑에서 만들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작이야 밑에서 지금부터 스타트 준비 땅 하듯이 시작하는 거예요. 초요부터 시작하는 것이네.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니 아래로부터 차는 뭐뭐부터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어떤 동사죠. 올라간다. 물론 내려간다 동사겠죠. 위로부터 내려온다. 아래로부터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얘기는요. 괴사 전체로 봐서는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요. 효사, 즉 초구 하나로만 봐서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승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말단 면석이었다가 이제 과장으로 올라가고 중앙 요직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승진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동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것 보면 정반대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해석을 잠깐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보면 아까 초구로 볼 때도요. 효사로 봐서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요. 괴사로 봐서는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관점이 다르잖아요. 즉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우스다. 그럼 마우스는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마우스일 거예요. 그죠? 컵도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 관점에 대해서 성향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역에서 왜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괴사유사를 다르게 표현했을까? 그거는 다양한 관점을 알려주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걸 볼 때 악마이냐 천사이냐 시각에 따라 달라요. 동전의 양면 같죠?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요. 천사가 동시에 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각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폭이 넓어진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칼로
잘랐다. 똑같은 칼이지만 얘는 잘림을 당한 거고요. 그죠? 손잡이 얘는 자르는 주체가 될 거예요. 그죠? 또 칼인데 내가 손잡이를 잡느냐 칼날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칼날을 잡으면 당연히 베겠죠. 손잡이는 오히려 칼을 휘둘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한데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확 다를 수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칼을 볼 때 칼은 위험하다. 그 칼날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칼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칼 없이 살 수 있나요? 요리할 때 칼이 있어야 요리를 하죠. 그땐 칼이 필수죠. 어느 때는 위험해서 손도 대지 마라 하고요. 어느 때는 우리 연필깎 크기도 칼이 필요하고. 요새는 되게 펜슬 쓰는 거 안 씁니다만 뭐 김치 자르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는 칼도 필요하죠. 그죠? 과일 자를 때도. 그럼 과연 칼이 좋은 건가 나쁠 걸까? 관점에서 다르겠죠. 이런 것이 이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뒤천택기에서 괴사는 내려와야 좋은 거고요, 효사는 올라가야 태평하다는 거예요. 해석이 확 다르죠. 초구의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사와 효사는 서로 다르다. 왜? 저자가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저자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그걸 어거지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수가 되게,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다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은 그 억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데서 우리가 세상을 얻는 지혜는 세상을 보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거를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야기 어디 재밌었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